왕성하셔가지고 현장의 여러 문제를 전문가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고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면 또 강남기 교수님 이게 또 강의 시간이 짧아지니까 어쨌든 강세양천 교장 선생님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십시오.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감님. 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큰 박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남기 교수님 모시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담당해 주신 강남기 교수님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의 교육중이시며 유튜브 강남기 TV 교육 이야기를 운영 중이십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강남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를 하시고 미국 스포츠대학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총회 의장, 동대학 교육학과 교수, 동대학 학습경영연구소 소장,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미국 스포츠대학교 대학발전 국제위원, 교육학술정보 이사, 교육학술정보원 이사, 광주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 고등교육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외 수많은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됩니다. 교장님들 혹시 질문은 강연 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교수님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니 질문은 강연 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남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팬시하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원격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애니셋을 활용해서 강의하는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혹시라도 실수가 있거든 이해해 주시고요. 저한테 녹화를 부탁하셨는데 아까 교육감님 말씀 중간부터 녹화가 시작됐어요. 앞부분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은 녹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일로그 교육 이렇게 하는데 금방 교육감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벌써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교육감님이 저보다 앞서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텐데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이런 동영상은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미래 세대들이 워낙 우리하고 달라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 원주민 탄생의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소리는 들리시나요? 소리가 너무 작은가요? 들립니다. 얘네들은 태어나서 지가 배워가지고 탯줄도 지가 자르고요. 그 다음에 지가 인증샷도 남기고 이제 이렇게 지 스스로 지가 가는 곳을 이제 위치 추적기 달아놓고 이렇게 간다, 이런 뭐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여기서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그런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스피드 퀴즈를 한번 하려고 해요. 이 스피드 퀴즈는 지금 저희가 플립드 러닝, 거꾸로 수업할 때 참 유용한데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미리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공부를 하도록 하고 시작하면서 먼저 시험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알레르기인데 실은
시험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작업이고요. 정말 아이들이 그 꺼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학습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학습을 하고 나서 꺼내는 작업을 해줘야, 즉 습이 익힐 습인데 그 습자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날개, 기두자죠. 그 다음에 밑에가 흰백인데 그게 날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새가 날마다 이렇게 날개짓 하는 그게 연습할 때 습자예요. 그렇게 해야 제 것이 되어서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플립드 러닝 거꾸로 수업할 때 제일 핵심이 애들이 배울 내용을 정말 오늘 얼마나 공부하고 왔는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 스피드 퀴즈를 먼저 진행을 할 텐데, 이 스피드 퀴즈 여기도 국내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상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으로 꺼내셔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quiz&show/p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quiz&show/p, 그리고 핀번호 넣으라고 하면 315509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참석하신 분이 맞춰서 42분이시니까 한 30분 정도 들어오시면 제가 진행할 텐데요. 여기 들어오는 속도하고 이 나이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quiz&show/p라고 쓰고 거기서 핀번호를 넣으라고 하면 315509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이나 검색창에다가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퀴즈앤 좋은 점은 뭐 사지선다도 되고, 우리 강병호 교장선생님이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초성 퀴즈도 되고, 아니면 단답형도 되고, OX도 되고 하고 나서 제가 이걸 왜 사용하냐면요, 한 10문제 정도 오늘 아이들이 정말 모를 부분들을 해가지고 쫙 해보면 내 예상과 달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내 예상하고 달리 거의 한 90% 이상 아이들이 틀린 경우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개념을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는 애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중 토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플립드 러닝을 실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예습입니다. 예습을 잘 해와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개발했던 이 퀴즈앤 회사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지난학기 수업을 했는데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 대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미리 공부를 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4시간 이 결과를 합산해서 기말고사 결과로 써도 되겠느냐,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기말고사 따로 보겠다. 그래서 당연히 4시간 결과를 합산해서 기말고사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4시간이 그 기말고사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정말 교재를 꼼꼼히 읽어오고요, 그날 자기가 뭘 모르는지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학기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13분이 들어오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quiz&show/p 하고 그 다음에 핀번호 넣으라 그러면 315509인데, 이게 들어오기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 외계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quiz&show, 이게 그냥 거기다가 입력만 하시면 돼요. 인터넷 주소창이나 검색창에다가 그걸 입력하시고 이걸 엔터를 누르면 번호를 넣으라는데, 근데 13분 이상 안 들어오시는 걸로 봐서 더 들어오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셔야 되는데, 기왕이면 한번 들어오시면 좋은데 더 이상 못 들어오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13분을 가지고 시작할게요. 우리 조현 교육감님도 아직 못 들어오신 건가요? 제가 조은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들어오셨군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교육감님은 디지털 거의 원주민 수준으로 진화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넌센스 퀴즈도 있고요. 뭐 여러, 오늘 강사 이름은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아시죠? 제 이름, 그래서 여기다가 사지선다로 했습니다. 뭐 딱 했더니 뭐 서울시에 지금 강서 양천 교육장님 이름도 제가 넣어놨고, 우리 교육감님 이름 서울시장까지 넣어놨습니다. 13분 들어오셨는데 답은 현재 9분이 하셨습니다. 이건 스피드 퀴즈라서
답을 맞추더라도 빨리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일단 9분만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현재 9분이 다 정답이고요. 점수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2등이십니다. 그래서 강병호, 조희연, 올챙이, 백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점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답자가 많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답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60점 이하 학생들에게는 그날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지, 했다고 그러면 제가 따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근데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체크했다가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 다음 시간 또 안 하면 재수강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5개 중에 두 번째입니다. 다음 단어를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빼놓고 이 지원청 이름입니다. 그러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인데 입력을 잘못하시면 타이핑 에러가 생기면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입력을 해보시죠. 네, 13분 중에서 현재 5분께서 6분 입력을 해주셨습니다.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그래서 답을 넣어주시면 네, 현재 13분 중에서 9분이 현재 참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분이니까 그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0분 더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나머지 3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죠. 다른 분들도 실은 퀴즈 앤점 쇼하고 핀번호 놓으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번호로 갑니다. 자, 정답자 한번 볼까요? 자, 네, 오답자가 3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타이핑 에러 하신 것 같은데 오답자의 오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답자는 뭐가 오답인지 한번 볼까요? 오답자 여기 3분이 있는데 이 정답이 10명이고 이분들이 답을 아예 안 쓰셨군요. 그래서 쓰신 분은 다 정답을 하셨습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님 계속 2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백미원 선생님, 이경환 선생님, 지향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AI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요? 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AI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처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된 때는 빨리 답해 주시면 점수가 높습니다. 네, 9분 아까도 보니까 한 분만 더 해보시죠. 네, 2010년대, 90년대, 70년대, 50년대입니다. 자, 뭐 이건 선택형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봤더니 정답자가 의외로 3명밖에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달리 AI라는 용어는 1956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직 지구별에 이사 오기 전에 지구인들은 AI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열광했습니다. 이제 지구인들이 엄청난 세계로 나아가게 됐다. 새로운 진이 개발되었다. 막 이렇게 했는데 70년대가 돼도 아무것도 안 되고 90년대가 돼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빙하기를 맞이하다가 2000년대 초에도 안 됐어요. 2010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드디어 그 알파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AI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게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교육과 관련된 에듀테크와 관련된 대부분 것들은요 AI가 아니라 IA입니다. 그래서 이따 그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자는 1등이 강병호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백미연, 바른 2등 이렇게 갔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 기대된다. 이건 여러분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기대되면 재밌고요. 안 그러면 재미없는데 꼭 한 분씩 어깃장 놓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재미없다고. 근데 한번 볼까요? 답을 답변 9분 모두 다 재밌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변을 강요를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 뇌는 아주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띱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3등으로 열심히 임해 주셨습니다. 조연이 조은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그런가요? 조연이 그분 아니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교육 할 때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미래교육 하면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자, 미래교육 그랬을 때 교장 선생님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어 뭐든 답을 하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미래교육 했더니 뭐 박남기가 떠올라도 관계없습니다. 미래교육 그랬을 때 내게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미래교육 했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단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래교육 했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단어. 네, 한번 뭐든지 적어 주십시오. 13분 중에서 현재 2분께서 답을 3분 답을 주셨습니다. 미래교육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 단어라도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든지 그냥 단어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그날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아까 제가 AI라는 용어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했던 이런 질문들은 어떤 교육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내가 지구에 오기 전에 벌써 지구인들이 그걸 만들어냈어? 이렇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걸 보여줄 때 갑자기 뇌가 활성화되면서 그 학습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됩니다. 자, 현재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6분이 답을 해주셨고요. 지금 역시 금방 AI를 말씀드려서 AI가 가장 많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방향, 스말로그 교육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편리함, 인성의 부조화, 지성과 정서, 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전체 랭킹이 나옵니다. 1등이 백면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백면 교장선생님은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저한테 꼭 이메일 주십시오. 바른일하고 강병호 선생님까지 세 분께는 제가 그 파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해야 될 내용 중에서 이게 엑셀 파일로 바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몇 점을 받았는지 전체 순위까지 나오고요. 우리 아마 교육감님 순위 매기는 거 되게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올림픽 나가면 순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배워야 할 내용에서 얼마나 예습을 많이 해왔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오늘 스피드 퀴즈까지 여러분하고 갔습니다. 이제 미래 예측의 목적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저 혼자 얼굴 보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얼굴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 미래 예측의 목적 했을 때 지금 교육감님도 계시니까, 예를 들면 미래가 AI 위주가 되고 에듀테크 위주가 되고 이래서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 혹은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이 위주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 교실에다가 이제 6G 인터넷 깔아주고 돈 없는 가난한 애들한테는 또 저희가 뭐 그 최고급 컴퓨터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를 많이 채용하기보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사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역으로 제가 주장하듯이 저는 미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인간 교사와 학교가 중심이 되는데, 다만 과거하고 달리 인간 교사와 학교가 중심이 되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이 아이언맨은 뭔가요? 우리 인간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얘가 AI는 아니에요. 그런데 IA라고 그러죠. Intelligence Augmentation. 인간의 지능과 역량을 증폭시켜주는 이제 다양한 기계들이, 프로그램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탁 장착하면 우리는 인간이지만 슈퍼맨처럼 활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앉아서 벌써 상당한 기계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서울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제 그냥 책상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뭐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강의하듯이 진행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가능한 시기,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 뭐냐면요,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관한 게 아니라 실은 오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래서 미래 얘기를 할 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오늘의 이야기다. 두 번째로는 이게 학술적이고 상업적이고 정치적 행위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기계가 주도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자연 언어를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을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AGI가 나타나려면 앞으로 50년 이상, 아무리 빨라도 그 이상 전에 나타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인간 교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듀테크가 중심이 돼서 블렌디드 러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인간 교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핵심은 인간 교사가 아니라 기계예요, 기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 교사가 중심이 되고
인간 교사가 중심이 된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IA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교사를 더 채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를 채용할 때도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교사 채용 시험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즉 미래에 관한 예측은 결국은 미래에 관한 것이고 교육청 예산을 어디다 쓸 건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은 어떻게 할 건지 즉 오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할 때 지금 기술 분야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기술 분야만 핵심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부분이 다 영향을 받을 거고요. 요새 뭐 북한하고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남북 통일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난 그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AI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AI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들은 IA다. 그러니까 인간과 독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AR이랄지 IA도 지능 증폭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교장과 아이언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들도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아니면은 교과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저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휴먼 터치 커피숍 그런데 인간 바리스타를 결국 필요로 하더라고요. 커피 로봇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다이어트 코칭 앱이 있었는데 이 다이어트 코칭 앱 룸코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도록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해봤더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오고 안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코치를 다시 채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통화하면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김혜경 교장선생님 계시면 김혜경 교장선생님 요새 좀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뭐 힘들고요. 뭐 혼자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시죠. 저도 해보니까 2주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조금만 하시면 올여름 해수욕장을 너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인간은 AI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끝없는 동기부여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일단 기초학력이 미달린 학생들은 원래 공부하기 싫어하고요. 지금 학교 공부만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학교 공부하면서 추가로 옛날 몰랐던 걸 또 혼자 공부한다? 이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리가 AI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인간 교사가 그 아이들을 옆에서 독려하면서 지도할 때 효과가 있는데 AI만 제공해서는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활용 가능한 온라인 자료도 공유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은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들어오셔서 여기에 지금 채팅창에 보면 오픈 카카오톡 제가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카카오톡 방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료들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한번 이거 볼까요? 요새 해보니까 초상권이 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지금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초상권이 문제가 되면 제 수업용적인데요. AI 활용 얼굴 변형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요새 나온 프로그램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앱을 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료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상권을 회피하려면 여기에 있는 지금 200만 개가 넘는 것 중에서 얼굴은 모든 걸 선택하고 얼굴은 정면을 보는 게 좋겠다. 프론트를 하고 젠더, 성은 여학생을 내가 한번 만들겠다. 나이는 그냥 애들이 예쁘니까 초등학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은 여기에서 백인종으로 일단 할게요. 이쪽. 그 다음에 눈 색깔은 눈 색깔 뭘로 할까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냥 제가 진행할까요? 그러면 블루로 한번 해볼까요? 블루 색깔로 눈 색깔을 하겠다. 그리고 내려가서 헤어 컬러는 브론드
블론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 길이는 좀 긴 생머리로 해볼게요. 긴 머리 롱으로 하고, 이모션 기왕이면 감정은 이 사람이 즐거운 그런 감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이 부분이 잘 안 보이? 여기 있다. joy, 기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얼굴이 떠요. 얘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초상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플랫폼에서 그 무료 이미지 영상 뒷배경 훼손 초상권 해결을 위한 가상인물 만들기, 이걸 지금 제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번 여기 끝나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지금 제가 비디오를 만드는데, 이 비디오 만드는 것이 제가 만드는 비디오는 그렇게까지 역동적이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비디오를 만드는데 조금은 전문적인 역동적인 비디오를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한번 해볼까요? 미국의 아니 그냥 잉글랜드 이번에 올림픽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아닌가? 내가 스펠링을 지금 올림픽 맞네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 관한 것을 한번 그 동영상을 보면 이런 동영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이 무료로 갖다가 여러분이 제작하는 동영상에다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학교에 관한 걸 한번 해볼까요? 스쿨에 관한 게 동영상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쿨에 관한 동영상들이 있으면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동영상 제작할 때 지금 무료 동영상, 무료 음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무료 동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잠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서 어떤 분 소리가 나오나요? 배정임 쌤입니다. 그쪽에 설계사 쪽에 양해를 하면 아마 사용하지 못했구나. 지금 어디서 어떤 분이 지금 계속 저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이 정부에서 여기 김용우 교장 선생님이군요. 제가 이 음성 해놓을게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도 해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요새 보니까요, 하여튼 정말 좋은 거 너무 많아요. 다 무료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사진 완성 무료 소리창고 한번 가볼까요? 무료 소리창고를 가면 이건 국내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뭐든지 다 무료 소리창고에서 넣어가지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무료 소리창고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료 소리창고로 가면 이건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고요. 소리를 한번 해볼 텐데 여기서 소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클릭을 하지 않고 저기 해도 되는데 웃음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기 웃음소리다. 그러면 이 아기 웃음소리를 클릭하면 또 아기 웃음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한번 약간은 시간 있는 아기 웃음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4초짜리 여기 있네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기 웃음소리를 저희가 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아기 웃음소리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예쁜 새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산새소리 배경음악으로 해놓으면 여기도 참 많은 새소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 아름다운 산새소리를 여러분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뭘 할 때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에서 만들어 놓은 소리고요. 얼마든지 무료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요, 제가 엄청 재밌는 것들이 많긴 한데 폰트까지만 하나 더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폰트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진행을 하면요, 일단 세탭이고 그래서 새소리가 계속 나네요. 일단은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새소리를 지금 내가 어느 저기에서 계속 하는지 잘 안 잡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진행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할 텐데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저작권위원회에서 올려놓은 무료 폰트가 있는데, 이 무료 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다운받으면 다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협의회에서 준 거기 때문에 무료 폰트로 다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들어가 보면 픽사베이에서도 아까 그런 동영상들이 있고요. 아이콘 모노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미지에서 배경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 드로우 있는데 오토 드로우 같은 것도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제가 뭘 하나를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이렇게 하나 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자 하면 위에서 물어봐요. 지금 네가 그리려고 하는 게 뭐니? 그래서 실은 내가 이런 걸 그리려고 했다면 이렇게 완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토 드로우 기능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게 많아서 이따 제가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이걸 올려드리고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하고 달리 요새는 뭐든지 정말 신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증문즉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문즉서 아까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혹은 교장 리더십과 관련해서 뭘 궁금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할 내용을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도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준한 부분은 또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질문을 올리시는 방법은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W는 안 쳐도 됩니다. 이건 아까보다 더 짧아요. menti.com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menti.com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menti.com 그리고 번호를 넣으라고 하면 번호를 44147554 여기서 띄어쓰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44147554 그래서 menti.com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남기시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든 누가 남겼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아까 교육감님도 왔다 가셨으니까 혹시 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기다 남기셔도 제가 교육감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남기시든 질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교장의 리더십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menti.com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코드 번호는 44147554입니다. menti.com이라고 하시고 코드 번호는 지금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44147554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한번 남기시면 좋고요. 수업할 때나 교장실에서 회의할 때도 요새 교장선생님들이 회의를 주관해서 선생님들께 무슨 말이든 자유롭게 하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menti.com 같은 걸 이용하면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한 분이라도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현재 아직 한 분도 들어오시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어디서 menti.com이라고만 입력하시고 코드 번호를
4414-7554 일단 들어오시면 여러 개를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말로 안녕하세요, 안녕, 뭐 이런 거, 기업 이런 것만 올려도 일단 한번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아직은 들어오지 않으셨으니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하는 중에 벌써 왔습니다. 한번 들어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력한 교사들에게 동기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입니다. 이 무기력하다는 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병원에 가면 뭐예요? 내가 아랫배가 살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랬을 때 바로 뭐 소화제를 주진 않습니다. 먼저 왜 아랫배가 아픈지 한번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는 그냥 소화제만 줬는데 낫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그 경우에는 이제 정밀 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듯이 무기력하다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할 경우에 그 선생님께서 왜 그러하신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이유를. 그래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 필요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위 동료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볼 필요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무기력해진 이유가 만약에 지금 가정 형편상 문제가 있다 할지, 아니면 건강이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교장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고요. 봤더니 원래 혼자서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한테 제안할 때마다 꺾이게 되니까 아예 기가 꺾여서 관심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선생님께는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셔야 될 거고, 그래서 무기력한 교사 동기유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분석이고요. 그 원인 분석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교사들이 선진 학습 도구 지원에 따른 첨단 교수 도구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 운영에서 학교장 자율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온 돈 중에서 첨단 교수 도구를 좀 사야 되겠는데 이 항이 서로 달라가지고 전용하기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교육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요. 또 교육장님이 하기 어려우면 교육감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은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고, 혹시 교육장님 여기에 계신가요? 아니면 교육장님도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교육장님 안 계시죠? 네, 교육감님, 교육장님은 이제 자리를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를 하는데, 학교장님들께서 서로 같이 이런 줌회의를 하든 뭘 해가지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정도는 자유를 주면 좋을지, 그리고 일단 이런 것도 자유를 안 주냐가 아니라 더 중요하기로는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겠죠. 왜 이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 자율권을 못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요, 우리들 그 얘기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국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교장일 때 정말 화가 났던, 어쩜 저렇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거나 이런 것도 자유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국장이 되는 순간 이해가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서로 생각을 나누어서 왜 그걸 잘 안 되는지, 그럼 이게 잘 되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생각들을 나눠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미래 비전을 공유하려면 결국 방법은 자꾸 말 그대로 공유죠. 근데 이따가 이제 제가 드릴 자료 중에 제가 총장을 2008년부터 했었거든요. 2012년까지 4년 총장을 하고 이제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년이 한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총장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들은요,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총장을 뽑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총장보다 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동기화시켜서 우리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가야 할지,
그래서 결국은 총장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70%는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약 70%는 구성원들이 일으키는 문제다. 이게 70대 70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교수회의를 통해서는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사전에 총장실로 불러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안 그러면 밖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이런 회의도 하고요. 아니면 학과별 회의도 많이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서 우리가 본능적인 행위를 할 때 인간은 친해진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공유가 돼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본능적인 행위 중에서 우리가 쉽게 서로 할 수 있는 게 식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이유가 소통하려면 밥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입을 벌리고 쩝쩝거리면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 중에 무장이 해제되고 마음을 열어서 진행하게 된다. 뭐 술이라도 한잔하면 더 좋아지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 모든 사람하고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관심이 없거나 별로 의욕적이지 않은 사람은 굳이 소통하지 않아도 되고요. 소통할 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관심이 높고 생각이 많고 아주 그냥 열정적인 사람은 꼭 소통을 직접 개별 소통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별로 소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꼭 소통을 해주셔야만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현재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에 따른 교사들의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조언, 제언. 네, 이 부분은 이따 오늘 내용에서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역량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이걸 하나 같이 잠깐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증문즉설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잠깐 나가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올려놓은 자료 중에 네, 이걸 약간 빠지고요. 제 블로그로 가서 제 블로그에 가면요 정말 많은 글들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요새 가장 최근에 올렸던 글 중에 신문에도 이거 실렸습니다. 사용설명서 교장 학교장 선생님 사용설명인데요. 교장이라는 단어하고 사용설명서가 들어간 글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교장 선생님 사용설명서 이런 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이제는 학생들과 소통도 하고 어려움 겪는 학생들 와서 직접 지도도 하고 뭐 그 외에 이 교장 선생님은 뭐 이제 이렇게 그 학폭 문제 혹은 학부모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는 교장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뭐 수업도 잠깐씩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교장 선생님 사용 설명서를 하는데 여기는 물론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지만 뭐 교장실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교장 선생님 문 앞에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사진도 찍어주고 뭐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뭐 심지어 마이쮸 먹고 싶으면 내가 마이쮸도 사줄게 뭐 이런 교장 선생님 말씀을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아까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려놓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아까 다시 잠시 이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몇 개를 하지 못하고 지난 셈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증문즉설 부분까지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제가 쉬는 시간에 바라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더 파악해서 다음 시간에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할 거고요. 혹은 여기에 올리지 않았지만 추가로 더 질문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더 추가로 이따가 받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이 51분이니까 3시 1분까지 10분 쉬었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멘티닷컴에 질문을 계속 올리실 수 있도록 제가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픈 카카오톡 방은
빠져나가지 않고 계시면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제반 좋은 자료들을 거기에다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고 거기에 가입만 하고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분 쉴 텐데요. 우리 최한호 교장선생님 이 첫 시간 저하고 지금 말씀 나눈 소감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사실 좀 스마일로그 교육에 대해서 순수했는데 우리 교수님 덕분에 점점 그 그림도 그려지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우리 교수님 덕분에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교육의 방향을 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저희들 10분 쉬었다가 2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시 5분에 뵐게요. 애매하니까. 그럼 3시 55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